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내지는 하락할 것이다 연달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봤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좋은 부동산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고 반대로 입지가 나쁜 곳들은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현재의 흐름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4년, 이제 5년 차를 향해 다가가고 있죠. 문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은 6억이 급등했다, 평균. 그리고 반대로 지방은 고작 3,700만 원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입지 좋은 곳들에 또 좋은 부동산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컸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관심도에서 좀 멀어져 있던 지방과 같은 지역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대출 규제를 실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제 DSR을 포함해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대출은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추석 이후로 그런 발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약간 소강 상태 그리고 약간 얼어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하락장이 과연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단지 잠깐 머무는 조정장인 건지 이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자면 매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거래 말 그대로 수요도 많지도 않고 둘 다 양쪽 다 많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락장이 추가적으로 계속 길어지려면 매물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네, 매물이 많이 쌓이고 쌓여야 이제 하락으로 이뤄지는 폭이 커지고 그리고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 매물 증가가 되고 거래량은 더욱더 지금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더욱더 감소를 해야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실제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이제 하락폭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장보다는 조정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을 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많이 가격 상승을 보았다고 해도 그만큼 내가 늘어나는 수익만큼을 또 세금으로 대부분 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보유세 또 중과세까지 최고 82.5%까지 네, 단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 기준에서는 굳이 지금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호가보다 좀 더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돈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구매를 망설이게 되고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내는 세금만큼은 더 내가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은 현재 지금 바닥 수준이긴 해요. 보통 한 10월 기준으로 약 3,000건 정도인데 이게 한 1,000건 내외 정도까지 떨어져야 이제 그 하락폭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하고 심리적으로 약간 압박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길어지게 이제 하락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책 이후에 이제 부동산 그러면 가격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이런 흐름,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지표로 한번 이제 나타나서 보여드린 적이 항상 있었는데 부동산 상승장에는요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다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그러면 규제의 여파로 인해서 당분간 좀 하락 추세로 이뤄졌다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제가 들어온 부분이라서 다시 상승폭으로 가는 걸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장일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펴죠. 오히려 부동산은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도 괜찮다라는 뭐 대출 완화도 한다거나 세금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부양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하는 걸 예전에 2010년도 초반, 2010년 이전 이때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승장에서 이제 규제 효과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문정부 시대에 보니까 3, 4개월이 넘어가지 않더라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8.2 대책 2017년에 그리고 2018년에 9.13 대책 그리고 2019년에 12, 16 대책을 보면은 9.13 대책이 조금 6개월 정도 이상 이렇게 하락폭이 좀 길었었던 여파가 한 번 있었고 대부분은 한두 달, 길어야 두세 달 이내에 다시 상승했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규제가 반복됐을 때 그에 따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대선도 맞물려져 있고 그리고 또 내년 1월에 또 규제가 실제적으로 대출 규제가 실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함과 동시에 한두 달 정도는 좀 관망세가 짙어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나서 전후로 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과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전에 항상 규제들이 나오면요 떠들썩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뭔가 얘기하기 좋은 게 부동산 하락한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라던가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2017년도 때 기준인데 8.2 대책이 나오고 집값 하락에 10명 중 8명이 안 사겠다. 집 안 사겠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가라앉았었고 전문가들도 평균을 내봤더니 2명 중 1명은 하락할 거다라는 기사를 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았죠. 실제적으로 한두 달 정도 하락폭을 이어갔다가 상승폭이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갔던 걸 경험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이제 부양 정책으로 지금 통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려면 정부의 방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5월 2월 4일부터 계속 발표를 했었고 이제 4곳 최근에 보면 또 이사 대책을 통해서 후보지 4곳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 4곳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계속 후보지는 발표를 할 건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서울 안에서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을 기준으로 예전에 진행을 했거나 해제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뭐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재개발이 쉽지 않았던 지역들이 후보지로 선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내년에도 또 계속 공공 재개발도 또 이제 후보지를 발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럴 수 있는 곳들을 선점할 필요성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서울 중심지가 가장 좋겠지만 금액도 높고 오히려 재개발 가능성이 또 오히려 떨어지는 곳들도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외곽 지역들 그리고 입지가 좋고 역에서 가깝거나 노후도가 심한 곳들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 이렇게 계속 이제 재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고 후보지를 발표할 때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서울 전체 빌라 시장의 가격을 상승한 걸 이미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폭이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 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계속 개발은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공공재개발 발표하고 또 올 12월 말만 하더라도 이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이제 후보지 발표를 하죠. 그리고 바로 내년에 초에 바로 공공주택 그 후보지 발표하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시 또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또 다시 또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토대로 그럴 수 있는 곳들을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지금 여기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죠. 초반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라고 이제 일컬어졌는데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25곳에서 30곳을 이제 다음 달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약 102곳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동의율도 60%가 넘는 곳들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찬성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 12월에 발표가 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실제로는 25곳에서 30곳을 올 연말에 발표를 하겠지만 내년, 내후년에 또 여기
떨어진 곳도 다시 재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지켜본 다른 지역들도 우리도 해보자 하고 많이들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액이라고 불려져 있던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어 있는 재개발 관련 빌라들, 그리고 입지 좋은 빌라들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향후 5년간 재개발이 이 흐름을 주도할 겁니다.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여태까지 최근 5년간 아파트 상승이 컸다면 향후 약 3년에서 4년 정도는 빌라 상승이 훨씬 더 폭이 클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 매년 공공재개발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는데 매년이에요. 매번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실제로 하나씩 이뤄지게 되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폭을 보면서 다른 곳들도 기대감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개발 규제는 계속 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자체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걸로 이제 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 뭔가 깨끗하고 더 좋고, 그리고 더 층수도 높아서 그 임대와 함께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게끔 계속 정부가 추진할 겁니다.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건 반대로 낙후됐거나 개발이 필요한 곳들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현재로서는 동의서 걷는 지역의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청산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진행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좀 늦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투자는 신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라도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고 투자 규제, 대출 규제를 막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풀로 받고 모자란 부분은 신용대출로 받아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부분이 이제 막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양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좀 더 신중하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는 내 재산을 지키고 불려가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재테크가 아닌 눈에 보이는 재테크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 선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변화가 생기는 곳은 반드시 오릅니다. 변화가 실제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이익도 많이 크다라는 걸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역세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꼭 역에서 가까운 곳들을 최우선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한강변이라던가 복합 업무시설 또는 환승센터들 같이 특별한 케이스, 뭔가 새롭게 크게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 희소 가치가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역세권보다 더 가치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역세권보다 더 물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꼭 눈여겨보시고, 향후 재개발 투자는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가격 상승폭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곳이 아닌 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세미나를 이제 계속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계속 이제 1대1 상담만 하다가 이제는 소규모의 좀 안전하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월 18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쪽에 위치해 있고, 무엇보다 선착순 10명이기 때문에 지금 02-2638-3956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예약 신청을 하셔서 직접 뵙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부동산 전망과 함께 이제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디가 또 유망한 지역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첫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10분이 상담을 신청하면은 한 8분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한강변의 또 자양동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준비할 때 좀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추천드릴 지역은 이제 9위역, 2호선 9위역과 강변역을 도보 약 7분으로 현재 이용을 할 수 있고,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도로 공사 중이라서 그게 이제 완전하게 끝나고 나면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면적은 약 11평 정도에서부터 14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는 4억 9천에서부터 5억 5천 정도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전세를 끼고 약 1억 6천에서 7,500 정도 사이입니다. 아마 실제로 자양동 한강변 쪽을 보신 분들은 가격도 높고 투자금도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입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핵심 포인트만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자, 일자리가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곳, 현재 공사 중입니다. 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이미 공사 중이고요. 일자리와 통합 청사 그리고 주거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 바로 앞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형 상업시설, 가격 상승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스타필드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새롭게 생겨날 예정입니다. 상업시설과 일자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재는 없지만 현재 일부는 공사 중이고 이제 생겨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특수한 한강변 자체에서 학군까지 있는 희소성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고 주변에 이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망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건 한번 잡아 드릴 건데 자양동을 봤을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갖는 이유는 딱 두 개입니다. 첫째, 한강변이라서 그렇고요. 둘째는 대교만 건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압구정동, 청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에 좋은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시간이 길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한강변은 여기에 지금 자양 4동, 3동, 2동, 1동입니다. 한강변이 이 가운데 큰 길가를 다니고 있어요. 이 큰 길가를 사이로 아래가 한강변이고요. 위에는 한강변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보셔도 가격 차이가 한강변과 아니고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내가 투자 목적이라면 가치가 희소 가치가 있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강변 쪽 아래쪽 이쪽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여기는 지금 구의역 앞에 있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요. 일자리와 함께 공공청사들, 업무시설들 그리고 주거시설이 통합해서 복합시설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운데 도로가 또 이제 새롭게 놓아지는 게 공사 중인데요. 그 근처 도보에서 현재로는 약간 돌아가서 한 7분 정도 걸리지만 직선거리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도보가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옆에 동서울터미널 개발 네, 발표했죠. 그리고 여기에 스타필드가 생깁니다. 거기서 도보 5분 이내 거리. 게다가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 바로 앞에 광진구의 가장 아쉬운 자양동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학군이 다들 멀리 사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앞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군까지 있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새롭게 공사 중인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고요. 여기가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아래는 바로 한강변이고요. 일부 지역은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는 이제 투자로 위험하고 일부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추진하고 있고 주변이 이제 하나씩 움직이려고 개발 진행하고 있거나 이제 얘기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새롭게 재개발이라든가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큰 곳들 여기를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양 이동이 다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재개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양 이동이 이쪽인데요. 네, 이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파란 게 이제 그 신축 빌라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축 앞 부동산들인데 유일하게 자양 이동 안에서는 노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 이쪽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의 자양과 함께 동서울 터미널이 바로 여기에 위치했다. 입지가 굉장히 좋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재 시세 4억 9천에서 5억 5천. 네, 전세 시세는 3억 2천에서 4억 3천. 실제적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할 때는 대략 1억 중반 정도, 1억 6천에서 7,5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영등포 양평동 당산역에 위치해 있는 투룸 오피스텔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2호선과 9호선이 다니고 있는 당산역에 도보 약 5분 거리고요. 일반적인 원룸 1.5룸 오피스텔 아닙니다.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실제 면적이요. 14평입니다. 일반적으로 투룸 오피스텔도 실평수가 10평, 11평이 요새 대부분인데 여기는 14평으로 상당히 많이 크게 넓게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세는 4억에서 4억 2천, 실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이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자녀 증여로도 많이들 찾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구호선 W 역세권의 강남 여의도 직주 근접 바로
여의도, 강남 가장 많이 이제 일자리가 풍부한 곳인데 거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주변의 변화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산역 역세권 개발부터 환승센터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의 재건축 추진까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당산역에 이제 풍부하고 있죠. 그리고 상업시설이 풍부하고 그리고 거기는 특이하게 학군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산역이 2호선, 9호선이 있고 이쪽 역을 기준으로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하나씩 새롭게 바뀌고 있는 추세죠. 바로 위에 환승센터도 새롭게 바뀔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릴 지역은 도보 한 5분, 6분 거리고 거기에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영등포 세무서가 새롭게 생겨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라든가 일자리 생겨나는 걸 되게 그 근처를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바로 앞에 세무서가 새롭게 바뀔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재건축 아파트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저분한 아파트들이 새롭고 깨끗하게 바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죠. 바로 왼쪽 오른쪽에 모두 새롭게 바뀌는 개발 계획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중공업 지역인데 대부분 오피스텔이 상업시설이나 중공업시설에 많이들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거기들의 장점은 이제 역에서도 가깝고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한 반면에 가장 아쉬운 점이 학군이에요. 거기는 또.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게다가 14평, 실평수가 14평이나 되는 투룸이면 이 당산역 앞에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높거든요. 근데 앞으로 주변에 소형 아파트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최근 트렌드는 오피스텔도 1인 가구 수요도 대부분 원룸보다는 넓게 1.5룸 이상 아니면 투룸 이상 이렇게 크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 그리고 투자금까지도 낮다고 한다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얻어가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이미 지하가 다 됐고 그래서 주변에 새롭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투룸 오피스텔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세가 4억에서부터 4억 2천 정도, 전세가 3억 7천에서부터 9천 사이고요. 실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3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고 실제로 지금 뭔가 준비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 증여 목적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자녀들한테 큰 거를 주기에는 부담스럽고 금액도 또 만만치가 않고 그런데 안 준 거보다는 뭔가 하나 준비는 해야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내에 3천만 원 투자를 준비해서 뭔가 가격이라도 뭔가 준비해놔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자산을 굴리려고 하게끔 자녀 증여로 많이들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지역들뿐만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이제 부동산이 좀 약간 지금 주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과연 상승하는 건 맞는 건지 그리고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고 선착순 10명이에요. 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거리두기 제한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착순 10명이라서 미리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를 만나서 같이 의논하면서 얘기 들으면 분명히 뜻깊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꼭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1대1 상담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세부적으로 안내해드려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 내가 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매수 시기나 매도 시기까지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상담 신청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1대1 상담 신청하셔도 최대한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